자, 개념센 제일 첫 단원 합의법칙부터 보겠습니다. 순열에는 뭐 합의법칙이랑 여러가지 고배법칙, 그 다음에 기본적인 퍼뮤테이션에 대한 내용,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처음에 개념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 실생활에서 사건이라고 하면 뭐 사고를 쳤다, 뭐 물건을 깨트렸다, 이런 이야기, 교통사고를 냈다, 이런 게 나올 텐데, 여기 경우의 수에서 사건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 던지는 행동 자체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죠, 아직. 우리는 이런 것을 시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던져서, 예를 들어서 3의 눈이 나왔다, 이런 것을 우리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사건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주사위를 던졌는데 저기 하수 구멍에 빠져서 뭔지 모르겠다, 그럼 이거는 사건이 아닌 거죠. 그냥 개념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건, 결과랑 같은 의미였죠.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합의법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뭐 선택을 해야 될 상황,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사건 A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 N 이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더하면 된다, 그래서 합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합의법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림에서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 지점에서 Q 지점으로 가는데 버스로 가는 방법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 버스도 타면 1번도 타고 동시에 2번도 탈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3번 동시에 탈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겠죠. 또는 지하철 1번을 타고 지하철 2번을 동시에 탈 수 있을까? 이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할 수 없고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P에서 Q로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는 버스로 볼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지하철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각각 세 가지와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교집합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지금은 교집합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는이지만 우리 집합에서 또는은 어떤 의미였나요? A 또는 B 하면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 빼죠. 그래서 그 교집합 빼는 부분의 교집합이 당장은 이 책 한 절반 갈 때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념을 접하는 상황에서는 교집합이 없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데 교집합이 있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은 또른이지만 사건 A와 사건 B가 각각 개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고 우리는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개념 체크가 있는데 30장 카드 중에서 하필 4의 배수와 9의 배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 교집합이 없는 걸 고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의 배수와 4의 배수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합의법칙하고 조금 다른 느낌으로 접근을 할 테니까요. 자, 지금으로서는 일단 4의 배수와 9의 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아래쪽에 풀이가 있으니까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자,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쭉 적어보니까 7가지가 있고요. 9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적어보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을 텐데요. 4의 배수와 9의 배수는 한 장을 뽑았을 때는 결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경우를 각각 합하여 10가지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것이 합의 법칙의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의 결과치를 더해야 될 상황이면 대부분 그런 것을 합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는으로 연결이 될 테고, 또 어떤 의미로 각각의 경우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이 가능할 때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대표형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라고 합니다. 주사위 2개를 던져서 합을 해봐야 가장 작게 나오는 경우는 1 더하기 1에서 2가 나올 테고, 제일 크게 나오는 경우는 6 더하기 6에서 12가 나오겠죠. 근데 3의 배수와 5의 배수가 같은 경우가 나올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3의 배수 3, 6, 9, 12인 경우 각각에 대해서, 그리고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5랑 10이 되는 경우, 10은 안 되니까요. 이렇게 각각의 경우들을 다 더하여서 첫 번째 3의 배수 12가지와 5의 배수 7가지를 더하여 19가지라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 배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합의 배수만으로 단독으로 문제를 낸다 이런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마지막에 우리가 답을 구함에 있어서 합의 법칙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또는 이제 보게 될 곱의 법칙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는 곱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계산의 그 결과를 경우의 수를 곱하여서 뭔가 답을 구하는 형태일 텐데요. 마지막에 m 곱하기 n, 곱이 등장을 하죠. 무슨 내용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가지고요. 각각에 대하여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건 A를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고른다라고 볼까요? 사전에 햄버거 하나와 음료 하나를 먹는다고 가정을 하고 햄버거를 고를 수 있는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만 따져보면 이건 합의 법칙이에요. 햄버거 3개 중에서 1개만 고를 수가 있으니까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3입니다. 각각에 대하여 그 하나의 햄버거마다 사건 B를 음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료를 고르는 경우가 4가지다. 커피, 콜라, 사이다, 주스 이렇게 할까요? 그렇다면 음료가 4가지인데 이 둘은 분명 잇따라, 연이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또는 동시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라는 의미도 있고 이어서, 연달아, 시간적으로 연속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햄버거를 시키면서 동시에 0.1초 만에 반드시 음료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햄버거 시키고 연속하여 또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죠. 그래서 곱의 법칙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둘 다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건 A가 일어나는 그 각각의 경우마다 B가 일어나야지만 둘을 곱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길잡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P를 서울이라고 해볼까요? 대전을 들러서 부산으로 갑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A와 B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거나 뭐 국도로 가거나 그렇게 볼까요? 그런데 우리는 고속도로, 국도로 동시에 갈 수가 없죠. 그럼 이 둘은 서로 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A로 가는 한 가지 경우와 B로 가는 한 가지 경우를 더하여 P에서 Q까지는 총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에서 부산을 갈 때는 기차를 타고 가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가거나 자가용을 타고 가거나 하는 세 가지가 있다면 이 각각의 경우는 한 가지씩 있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이 세 가지는 합의 법칙일 겁니다. 세 가지는 합의 법칙이 되겠죠. 자, 그런데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가는 일은 동시에 발생하죠. 자, 여기서 동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울에서 대전 들렀다 부산 가는 게 동시에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서울에서 대전을 갔다가 볼일 본다고 거기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만약에 부산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또 동시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하루나 지났는데. 그래서 연이어, 연속하여, 시간적으로 연속입니다. 한 달 있다가 가도 결국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가는 경우는 똑같이 2 곱하기 3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시간 재가지고 뭐 동시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일어나기만 하면 되고요. 좀 텀이 있어도 연속하여라는 이 사건 전체로 볼 때 그 시간의 텀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둘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건 AB가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경우 두 가지와 대전에서 부산 가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각각의 경우마다 동등한 게 세 가지가 일어나겠죠. 각각 두 가지마다 세 가지. 그래서 6가지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수행도로도 한번 볼까요? 위쪽 A로 가는 경우에도 세 가지가 있고요. B로 가는 경우에도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3 곱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곱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좀 단순화시켜 보면 합의 법칙은 하나만 일어나죠. 그 중에 하나 골라야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더하는 거고, 곱의 법칙은 둘 다 일어납니다. 시간적으로. 동시일 수도 있고요. 연이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 경우. 둘 다 일어나고 각각의 경우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게 다 뒷부분에 동등한 자격일 때 그때는 곱의 법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표형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표형 2번의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 간단한 형태인데요. PQ와 XYZ가 곱해지면 동류항이 존재하지 않고 전부 다 개별적인 항이 되겠죠. P랑 X랑 곱해지거나 P랑 Y랑 P랑 Z랑 또 Q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다른 것들이 되죠. 그래서 PQ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XYZ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각각 다 다른 항이 되기 때문에 그냥 PQ에서 또는 XY에서 고른다 이거나 PQ에서 하나가 발생하고요. XYZ 하나가 발생할 텐데 둘이 동시에 발생을 한다. 이런 형태로 해서 항의 개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8에서) 양은 약수의 개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약수는 개수도 중요하고 합도 중요하겠죠. 개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 자, 108을 소인수 분해하면 2가 2개, 3이 3개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약수는 어떤 형태가 가능할까? 약수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면 이 1이 3의 0승의 의미를 가지겠죠? 3의 0승, 3이 없거나 3이 하나 있거나 2개 있거나 3개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고요. 마찬가지로 2가 없거나 2가 1개 있거나 2가 2개 있는 경우가
존재할 겁니다. 그럼 이것들로 만들어지는 순서상 1 곱하기 1, 1 곱하기 3, 1 곱하기 3의 제곱, 1 곱하기 3의 3승 이런 형태로 각각의 순서상들이 전부 다 약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수가 3개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가로의 항은 3의 개수로 나뉘었는데 3이 3개가 있었는데 시작이 뭔가요? 없는 것부터죠. 이 없다라는 의미는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수가 3이라는 거 유심히 보면 3 더하기 1만큼의 경우가 생깁니다. 2에 대해서 보면요. 2도 마찬가지죠. 지수가 2개입니다. 하지만 없는 거 1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세로의 경우의 수는 2 더하기 1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수 더하기 1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3 곱하기 4 12가지 약수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덧대어서 약수의 총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의 개수랑 합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뭐 기회되면 곱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자, 이거 사각박스 다 더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12개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이는 한번 일단 더해볼까요? 이걸 더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3의 3승. 두 번째는 2라는 게 다 공통으로 한 개씩 들어있습니다. 2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1, 3, 3의 제곱에 3의 3승. 세 번째 줄 더해보니까 2의 제곱이 공통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에 3의 3승. 그렇다면 이걸 더하니까 이건 괄호 분배법칙을 1, 3, 3의 제곱 3의 3승으로 묶어보니까 뭐가 생기나요? 1, 2, 2의 제곱으로 묶입니다.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게 뭐라고, 지금 약수 다 더한 거죠? 이거 합입니다. 약수의 총합입니다. 약수의 총합은 2의 0승부터 2의 2승까지에 대한 합과 3의 0승부터 3의 3승까지의 합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은 등비수열로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등비수열에서도 나오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형태를 한번 볼까요? n이 pqr에 대해서 지수가 element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개수는 물론 이렇겠죠. 합은 어떻게 될까요? 3개짜리여도 마찬가지입니다. p의 0승, p의 1승, 이것이 어디까지? p의 l승까지. 그 다음에 q의 0승, q의 1승, 이게 어디까지? q의 m승까지. 3개이든 4개이든 같은 풀이입니다. r의 0승, r의 1승, r의 n승까지. 각각은 등비수열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다? 약수의 합의 공식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대표형 3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로망에서 길찾기 방법에 대한 이야기네요. 도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A가 보이고요. B, Q, B.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A에서 B로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에서 B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P랑 PB는요 동시에 발생하거나 연이어 발생을 합니다. 둘 다 발생을 하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만 보자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곱의 법칙이고요. AQ나 QB는 동시에 또는 이어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AQ와 QB는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PQ를 동시에 갈 수는 없죠.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P로 갈지 Q를 갈지. 그렇다면 이 부분 둘은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합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곱의 법칙 먼저 해볼까요? AP를 가는 경우 4가지, 2가지, 2가지, 3가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AP 4가지와 PB 2가지 또는 합의 법칙 AQ 2가지, QB 3가지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답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자, 두 번째, 상현이와 은주가 A에서 출발하여 B로 가는 방법인데요. 한 사람이 통과한 중간 지점은 다른 사람 안 간대요.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상현이가 가고 아래로 은주가 가는 이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위로 은주가 아래로 상현이가 가는 경우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방금 한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겠죠? 상현이는 분명 PQ 중에 하나를 갈 테니까. 그렇다면 상현이가 P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은주가 Q로 가는 그 경우를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상현이가 Q를, 은주가 P를 가는 경우를 또 구해보면 되겠죠. 그 둘은 분명 합의 법칙일 겁니다. 자, 한글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상현이가 A, P, B로 가고요. and 동시에 은주가 A, Q, B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또는이겠죠. 동시에 발생 안 하니까. 또는 상현이가 아래로 가는 A, Q, B 동시에 은주가 위쪽으로 A, P, B 이렇게 가는 경우를 우리는 표현해 볼 수가 있네요. 수치화해 봅시다. 상현이가 위로 간답니다. 4 곱하기 2. and는 곱하기죠. 곱의 법칙이니까요. 은주 아래로 갑니다. 2 곱하기 3. 또는이니까 더하기. 그 다음 상현이가 아래로 가네요. 2 곱하기 3. and니까 곱하기. 은주 위로 간답니다. 4 곱하기에 2. 이렇게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우의 수 중에 뭐 이해 안 되면 한없이 어려운 지불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질문은 두 가지죠. 방법, 지불하는 방법이랑 금액의 수를 물어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50원짜리를 2개를 주는 경우와 100원짜리를 1개를 주면 그냥 뭐 일반적으로 똑같지 않나 이겠지만 방법적으로는 다르다라는 거고요. 금액적으로는 같다라는 겁니다. 50원짜리 2개를 주어도 100원이고 100원짜리 1개를 주어도 100원이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은 경우로 보겠다라는 것이 금액적인 이야기고,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주는 화폐가 다르면 다르게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불 방법의 수는 좀 간단합니다. 지금 문제처럼 100원짜리 동전 4개를요. A라는 문자가 4개가 있고 B라는 문자가 3개가 있고 10원짜리 C라는 문자가 3개가 있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원짜리나 A나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구별되듯이 A, B, C가 구별이 되겠죠. 자, 거기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조금만 줘도 되고요. 다 줘도 되고요. 단 0원 안 주는 거는 지불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문자 또는 A라고 적혀있는 공이라고 할까요? A라고 적힌 공 4개가 있습니다. 내가 옆 사람에게 이걸 공을 주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하면 4가지가 아니라요. 안 주는 경우부터 1개 주는 경우, 2개 주는 경우, 3개 주는 경우, 4개 주는 경우 해서 5가지가 존재하고요. 동시에 B도 안 줄 수도 있고요. 1개, 2개, 3개를 줄 수가 있겠죠. 4가지가 되겠고요. C라는 공을 마찬가지로 안 줄 수도 있고 해서 4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동시에 일어날까? A도 줄 수 있고 동시에 B도 줄 수 있고 동시에 C도 줄 수 있죠. A를 줬다고 B를 못 주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돈으로 생각하면요. 100원짜리 동전 2개 줬다고 50원짜리 못 줘요. 10원짜리 못 줘요. 이런 게 아니니까 동시에 주겠죠. 동시에 발생하네요. 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 괄호 부분인데요. 그래서 5가지 지불 방법, 4가지 지불 방법, 4가지 지불 방법 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이 중에서 0, 0, 0을 선택하게 되는 이 한 가지 경우는 지불이 아닙니다. 이것도 안 주고는 지불이 아니에요. 그럼 다시 질문이 이 0이 왜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는 0을 선택하고 여기서는 0을 여기서는 1을 선택하고 여기는 0을 선택한다가 무슨 상황일까요? A 100원짜리죠. 100원짜리는 안 주고 B는 50원짜리죠. 50원짜리는 한 개를 주고 10원짜리를 안 준다면 이 최종 결과치는 뭐라고 표현이 되겠습니까? 결국 50원 준 거잖아요. 지불 맞습니다. 각각의 화폐를 종류별로 한 개씩 줘야지만 지불이 아니죠. 50원짜리 한 개도 지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지불에는 저기 위에 있는 0개가 포함이 가능한데요. 딱 하나 문제가 뭐다? 0이 전부 다 들어가 버리면, 전부 다 0을 선택해 버리면 그것은 지불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도 안 주는데 그게 무슨 지불입니까? 그래서 빼기 1을 하죠. 좀 단순화 시켜봅시다.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1개.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안 주는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에 3 더하기 1, 2 더하기 1, 1 더하기 1 경우에서 전부 다 안 주는 경우 한 가지를 뺀다. 이렇게 해서 지불 방법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수하고 비슷한데 약수는 빼기 1이라는 개념이 없죠. 약수는 다 000을 선택하여도 1이라는 것이 약수가 되기 때문에 약수에는 빼기 1이 없습니다. 지불 방법에는 빼기 1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괄호에서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니다. 괄호 중요합니다. 빼기 1. 자, 이번에는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액.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되겠죠? 책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풀이 쪽을 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위쪽에 다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00원짜리가 4개가 있고요. 50원짜리가 3개가 있고 10원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 한글로 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1개로 지불하는 금액 100원이나 50원짜리 동전 2개로 지불하는 금액이 같으므로 100원짜리 동전을 50원짜리로 바꾸면 계산이 편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인데요. 좀 짧게 이야기하면 환전을 한다라고, 잔돈으로 바꾼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다 잔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겠어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죠. 50원짜리도 10원짜리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경우 A, 나는 50원짜리 1개와 10원짜리가 3개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우 B는 50원짜리 하나와 10원짜리 4개가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지불하는 방법은 당연히 2 곱하기 4 빼기 1이 될 테고요. 2 곱하기 5 빼기 1이 될 건데 우리는 방법이 아니라 금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쉬운 거니까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10원만 지불 가능합니다. 20원 지불 가능하고요. 30원 지불 가능한데 40원은 안 됩니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잔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지불 금액, 내가 줄 수 있는 금액적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40원은 안 되고요. 50원은 또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60원 되고요. 70원 되고 80원은 됩니다. 안 되는 건 40원밖에 안 되네요. 자, 여기서는 오른쪽 경우 B는 어떨까요? 10원 되고 20원 되고 30원 되고 40원 되고 50원 되고 60원, 70원, 80원, 90원 다 되죠. 그렇다면 금액을 굳이 50원을 저렇게 놔둘 필요가 있을까? 이것은 어떻게? 10원짜리가 90원이 돼야 되니까 9개가 있어요 라고 봐도 똑같겠죠. 금액적으로는 10원부터 90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경우 A는 어떤가요? 40원을 못 준다라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이 돈을 10원짜리 8개와 같다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겠죠. 왜 그럴까? 10원짜리 8개는 40원이라는 금액이 지불이 가능한데 50원짜리 하나와 10원짜리 3개는 40원을 줄 수 없죠. 그럼 금액적으로 같은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는 40원 못 줍니다. 근데 아래는 줄 수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왜? 같지가 않으니까. 경우 B는 바꾸어도 되죠. 바꾸어야만 되죠. 왜?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래서 잔돈으로 바꿀지 말지 결정은요, 돈이 연결되나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10원짜리가 3개, 40원이 B고 50원으로 갔죠. 연결이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는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10원짜리가 4개가 있죠.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연결되네요. 그러면 바꾸어도, 아니면 바꾸어야지만 계산이 편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0원 단위를 10원짜리로 바꾸겠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50원과 100원만 비교를 합니다. 50원과 100원만 비교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경우로 따져보는 것은요. 50원이 줄 수 있느냐, 100원 줄 수 있느냐, 150원 줄 수 있느냐, 200원 줄 수 있느냐, 50 단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0원을 50원짜리로 다 바꿀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 근데 50원짜리는요. 한 개만 있어도 50원, 100원, 150원, 200원 다 도움이 되죠. 그래서 한 개만 있어도 솔직히 환전이 다 가능한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400원과 150원, 650원이겠죠. 그거를 50원 단위로 전부 다 줄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환전, 잔돈으로 교환을 해야만 하는 또는 가능한 경우이고요. 50원짜리와 10원짜리, 40원이 비어있네요. 그럼 이것은 바꾸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답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하겠다? 100원짜리 4개를 50원짜리로 다 바꾸게 되면 결론적으로 금액적으로 보면요. 50원짜리가 저기 있는 8개, 3개에서 11개가 있고 동시에 10원짜리가 3개가 있다. 문제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겠죠. 금액만으로 보면. 자, 이제 이렇게 온다면 여기서는 지불 방법이나 지불 금액은 같은 값을 가질 겁니다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원짜리 11개로 줄 수 있는 경우는 몇 개가 있을까? 플러스 1을 하니까 12가지고요. 10원짜리 3개로 줄 수 있는 지불의 금액의 방법 등등은 4가지가 되고요. 아무것도 안 주면 지불이 아니니까 빼기를 하세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7이 된다라는 형태로 볼 수 있죠. 환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잔돈으로 바꿀지 말지. 금액이 연속이 되면 잔돈으로 바꾸세요. 어떨 때만? 금액의 경우의 수를 물어볼 때입니다.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안 바꿉니다. 그냥 그대로 바로 계산을 합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요. 금액은 뭐 한번 완전히 이해가 되면 크게 헷갈릴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쉬운 거니까 일단 대표용 바로 다음 색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색칠하는 방법의 수.
오른쪽 그림에서 ABCD 4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이용하여, 영역은 4개인데 색은 5가지라 그러네요. 4가지 영역이고요.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모두 다른 색으로 색칠하는 경우, 모두 다른 색.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5가지 색이니까요. 아무거나 색칠할까요? 5개 중 한 개 골라서 색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역은 구별이 돼야 되고요. 모두 다른 색이니까 그 다음에 B에 색칠을 할 수 있는 것은 A에 칠한 색만 아니면 되겠죠. 4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A와 B에 색칠한 색이 아니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3가지, 여기도 A, B, C에 색칠한 색이 아니면 되기 때문에 2가지, 이런 형태로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 풀이를 한번 가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 중복이란 말입니다. 쓴 거 또 써도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색칠 문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조금 중요시되는 부분은 가장 좀 중심이 되는, 다른 데랑 많이 만나는 영역을 먼저 선택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B랑 C랑 같은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C는 A에도 B에도 D에도 접하고 있죠. 근데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접하는 놈을 기준으로 삼으면 계산이 조금 편합니다. 자, C에는요 아무 색이나 칠할 수가 있죠. 이건 5가지입니다. 이제 섰던 색을 또 써도 되지만 A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는 그래도 경계가 구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C에 칠한 5가지 그 중에 한 가지는 안 됩니다. 그럼 쓸 수 있는 가능한 것은 4가지 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D를 한번 볼까요? B를 한번 볼까요? B는 C에 색칠한 색과 A에 색칠한 색만 아니면 되겠죠. 그렇다면 3가지가 가능합니다. 5개 중에서 2개가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D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 경계가 되는 C에 색칠한 색이랑 B에 색칠한 색만 아니면 되죠. 5개 중에서 2가지가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5, 4, 3, 3 이런 형태로 색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색칠 문제가 이게 끝이 아닌데요. 한번 예제적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예부터 한번 볼까요? 요 바로 아래에 있는 유제랑 좀 비슷한 그림입니다. 유제에 있는 A와 E를 좀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고 B를 확장을 하면 그리고 있는 이 그림과 같은 겁니다. 결론은 유제 문제 푸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봐주세요. 조건은 다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5가지 색이 있고요. 쓴 것도 또 써도 된다. 중복. 다만 영역의 경계는 구별이 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 제일 위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A를 칠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영역은 A만 아니면 되죠. 4가지가 가능하죠. A 아닌 색 4가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B를 칠했다. 그럼 여기는 A, B만 아니면 됩니다. 3가지 가능하죠. C를 색칠했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 C만 아니면 되죠. B 또 칠해도 됩니다. 그럼 B 색칠했다 해볼까요? 일단 A, C만 아니면 되니까 3가지. B를 칠했다. 이번에는 A, B만 아니면 되죠. 아무거나 E를 칠했다 할까요? 결론은 3가지 E를 칠했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형태로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단순하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그림 그려서 물어보면 대부분 또 5, 4, 3, 3, 3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거면 질문을 아마 안 하겠죠. 기억합시다. 이 그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420이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가 가능해요. 아무거나 색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를 칠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서 A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4가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B를 칠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B와 A만 아니면 된다. 그러면 A, B가 아니니까 3가지가 가능하네요. 예를 들어서 C를 색칠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A와 C가 아니면 되기 때문에 2가지가 못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가지겠구나 라고 적으면 안 되는 게 함정입니다. 3가지는 맞는데요. 그 3가지가 옆에다가 미치는 파급 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부분에 뭐를 색칠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요. 여기 반대편에 있는 B도 영역이 구별되고 중복이 가능하니까 B도 가능하고요. AC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D도 가능하고요. E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B를 색칠을 하게 되면 이 영역에는 뭐만 B와 A와 B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A, B가 아닌 나머지 색 3가지가 가능하고요. D를 색칠했다면 어떨까요? B랑 A랑 D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3가지 색을 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D를 색칠하면 오른쪽은 2가지 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E를 색칠했다면 B와 A와 E가 아니면 되죠. 3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2가지가 됩니다. B를 칠하면 3가지 가능, D를 칠하면 2가지 가능, E를 칠하면 2가지 가능. 오른쪽 영역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 다르죠. 그래서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은 이 7가지라는 합의 숫자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2 영역에 대해서 2 영역을 다 고려했을 때 7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답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아래쪽 2 영역을 합친 것이 뭐가 되겠다? 7이다 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420 이런 형태죠. 그러면 옆에 노란색 그림이랑 여기 오른쪽 그림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B랑 E가요 뒤로 붕 돌아서 붙어있는 형태면 이것은 오른쪽 그림하고 같은 경우고 떨어져 있으면 왼쪽 그림이다 라고 됩니다. 그림 한 문제 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자, 문제에서 나오면 색칠하기 문제는 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옆 페이지에 개념 3 15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순열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는 그 경우의 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보았고 지금 볼 것은 순열인데 순열은 순서 있게 나열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있게 나열한다. 중요한 것은 순서가 있다라는 거겠죠. 순서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반장 자리가 있고 부반장 자리가 있습니다. 반장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5가지 5명 중에 1명 고를 테고 그 반장을 뺀 나머지 4명 중에서 부반장을 고른다 해서 5 곱하기 4다. 이게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경우의 수 문제죠. 자, 이런 경우를 이제는 고등학교에서는 좀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P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P는 순열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옆에 N이라는 아래첨자, R이라는 아래첨자로서 표현을 할 텐데 뭔가 여기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보았던 예시 반장, 부반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5명 중에서 2명을 뽑겠어. 순서대로 앞에 걸 그냥 반장이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이것을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5명 중에서 순서 있게 2명을 나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OP2가 되겠죠. 그럼 일반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NPR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n명 중에서 순서 있게 r명을 뽑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r개의 자리가 됩니다. 뭐 반자, 부반자, 총무 하듯이 서로 다른 자리가 r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요. 그러면 이 7은 시작을 나타내고요. 개수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부터 아래로 점차 작아지는 숫자를 곱해 나갈 텐데 이 곱하는 개수가 3개가 되도록 곱한다가 퍼뮤테이션의 의미가 됩니다. 간단하죠? 순서 있게 나열한다. 순서 있게 나열한다. 무엇을? NPR.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나열한다라고.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개수는 r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 순열에 대한 수용도랑 같이 되어 있는 설명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3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1, 2, 3이 있죠. 서로 다른 2개를 택하여니까 자리는 2개, 우리가 나열할 대상은 2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호로 표현하자면 서로 다른 3개의 숫자 중에서 순서 있게 2개를 나열한다. 3부터 시작을 하고 2까지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6가지인데요. 수용도로 나열해보면 왜 3 곱하기일까? 10의 자리 앞에 올 수 있는 게 3가지가 가능하고요. 앞에 선택하지 한 거 빼고 예를 들어서 1을 선택했다. 1을 제외한 2, 3 중에서 두 번째 1의 자리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의 자리를 반장처럼 1의 자리를 부반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경우가 좀 이해가 되겠죠. 이것이 순열입니다. 기호. 뭐 P, permutation, 순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념사 다음 페이지 NPR의 계산입니다. 원래 순열의 시작은 팩토리얼이 먼저 나오는 게 맞겠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n명을 다 줄을 다 세워볼까요? n명을 5명을 줄을 세워볼까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5명 일렬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자리가 5개가 있어요. 5명이 설 수 있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는 5명 중에 1명 고릅시다. 두 번째 자리는 앞에 선 사람 제외하고 4명 중에 하나 고릅시다. 선 사람 제외하고 남은 3명 중에 1명 고릅시다. 2명 중에 고릅시다. 1명 중에 고릅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5명이 다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느낌표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5팩토리얼. 5명을 다 세운다. 5팩. 5팩의 의미는 뭐다? 5, 4, 3, 2, 1을 곱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5부터 시작해서 1이 될 때까지. 자, 그렇다면 5팩토리얼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퍼뮤테이션으로 보면 5명 중에서 순서 있게 5명을 세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n permutation n은 n 팩토리얼과 같은 의미고요. 그냥 n개를 나열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팩토리얼 정의고요. 그 다음에 약속입니다. 0팩 하나도 세우지 않는 경우도 한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줄을 세운답니다. 말이 안 되지만 한 가지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이고 뭐고 간에 한 명도 뽑지 않겠다라는 경우 또한 한 가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0팩도 1이고요. NP0도 1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는 약속이니까 그런갑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적 표현이 좀 중요한데요. OP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명 중에서 2명을 줄을 세운다 그러면 5 곱하기 4가 된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수식 계산에 써먹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빠져있는 부분을 한번 채워볼까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팩토리얼 C게 빠졌고 공짜로 했으니까 분모에도 똑같은 걸 적어줘야지만 같겠죠. 그럼 흰색은 약분되고 없어지는 형태니까 이것도 OP랑 같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뭐가 되나요? 5 팩토리얼이 되고 여기가 3부터죠. 3 팩토리얼입니다. 왜 3일까요? 전체 5개 중에서 원래 있던 2개를 빼고 3개를 3부터 곱하기 때문에 3팩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걸 일반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NPR은요 N 팩토리얼에서 뭐를 나눠주나요? 3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5에서 2개를 뺀 개수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N에서 R을 뺀 개수만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로 나눠주면 그것이 NPR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있는데요. NPR 자체가 바로 계산에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팩토리얼로 바꾸어 놓으면 우리는 뭐 곱셈이라든가 그런 연산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수식 변형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기억, NPR 계산 어떻게 한다고? 분자는 n 팩토리얼, 분모는 n-r 팩토리얼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형을 한번 문제풀이로 가봅시다. 자, 쉬운 산수 문제가 있네. 2개 정도 풀어볼까요? NP는 어떤 의미일까? n개에서 2개 곱하세요입니다. 그러면 n이랑 n-1 2개 곱했죠. 끝입니다. 42. 42를 연속되는 수로 놔두면 67 또는 76 되겠네요. 그러면 n이랑 n-1이 7이랑 6이라면 우린 당연히 n의 값이 7임을 알 수가 있겠죠. 넘겨서 인수분해 굳이 하지 않아도요. 그 다음에 7PR이 있습니다. 7부터 막 뭐를 곱할 텐데 이 말은요. 이 210이 7부터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210을 소인수 분해해보면 7, 6, 5 연속되는 수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7부터 몇 개를 곱하면 오른쪽처럼 될까를 알 수가 있죠. R의 의미가 이거잖아요. 개수, R개 3개를 곱했네요. 그렇다면 R은 3이 될 것이다 라는 형태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NPO 복잡해 보이지만 위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N이랑 작아지는 방향입니다. N-1, N-2, N-3, N-4 이것이 바로 NPO의 표현이죠. 이것이 뭐랑 같느냐 그러니까 30 곱하기 NP3을 이제 적어 볼랍니다. N부터 시작을 해서 3개를 적으세요. 그러니까 N-1에 N-2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러면 약분되는 게 보이네요. 이거 다 약분이 되고. 자, 요 부분하고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둘이 같다고 그러면요. 요 부분만 따로 적어보면 N-3이랑 N-4가 연속되는 수 6 곱하기 5가 된다. 그러면 N-3이 크니까요. 이게 6이 돼야 되겠네요. N-4가 5가 되고. 그렇다면 3을 넘겨서 N은 9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산은 뭐 쉽고요. 자, 그 다음 대표형으로 가볼까요? 기본적인 힌트가 나왔습니다. 6명을 그냥 일렬로 세운다. 아, 땡큐. 고맙네요. 6 팩토리얼 654321 계산하면 되고요. 6명 중에서 4명만 줄을 세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되나요? 6
P 사이 정의죠. 6명 중에서 4명만 줄을 세울 것이야. 그러면 6부터 5, 4, 3 4개의 숫자를 작아지도록 연속해서 곱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6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정해져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순서가 있다라는 예시일 겁니다. 순서 있게. 앞에가 반장이야. 그렇다면 이것은 6P가 되겠죠. 6 곱하기 5. 쉽네요. 퍼뮤테이션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운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웃한다라고 하면요, 자기들끼리 자리 바꿈이 존재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남학생 2명 이웃하도록이니까 남학생 2명을 서로 팔짱을 끼워서 나란히 서도록 만들 겁니다. 근데 남자 둘인데 누가 남학생 둘을 A, B라고 하면요, A가 왼쪽에 올지 B가 왼쪽에 올지를 모르겠죠. 그걸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하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자리 바꿈이 이 팩토리얼, 2명이 줄을 서니까요, 이 팩토리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남학생 둘이가 팔짱을 꼈어요. 한 명처럼 움직일 겁니다. 이 둘은 한 명처럼 움직이고 또 몇 명이 더 있나요? 여학생 3명이 있기 때문에 총 4명이 줄을 서는 거와 같은 효과겠죠. 그래서 이제 4명을 줄을 세운다. 남학생 둘은 한 명처럼 움직일 테니까. 이게 1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하죠. 별 한 3개 정도 가치를 띌 것 같아요. 이웃하지 않도록 하면 항상 반대편을 먼저 세웁니다.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도록이면 반대편 여학생을 먼저 세웁니다. 여학생을 세워봅시다. 자, 여학생을 small xyz라고 할게요. xyz 여학생을 먼저 줄을 세우는 경우입니다. 여학생 먼저 3명 줄 세우니까 3팩이겠죠. 그 한 예시로 예를 들어서 x랑 y랑 z로 이렇게 줄을 세워놨습니다. 이제 뭐가 있나요? 남자를 그 사이에 줄을 세울 텐데, 사이라는 의미가 양끝 포함입니다.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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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포함 양끝, 양끝 포함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남자 A, B를 줄을 세울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랑 B를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 이건 어떤 줄이 됩니까? A, X, Y에 B에 Z가 되어서 A와 B는 이웃하지 않죠.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다가 줄을 세운다. 양끝 포함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학생 3명이 만들어내는 자리는 틈새는 사이는 4개가 존재하고요. 4개의 자리 중에서 2개의 자리를 남자들에게 순서 있게 나열을 해주면 이웃하지 않도록이 되는 거죠.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남자 3명, 여자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자들이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고 한다 그러면 반대편을 먼저 줄을 세우죠. 여자 줄 세우는 것은 4팩입니다. 그러면 사이가 몇 개 생기나요? 틈새가 5개가 생기겠죠. 그 5개에다가 순서 있게 남자들을 3명을 나열을 한다. 이것이 바로 뭐다? 남자들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계산 방법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반대편을 먼저 줄 세워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대로라는 의미는요, 2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학생 수가 같을 때랑 한 명 차이가 날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학생 3명을 줄을 세우는 경우는 3팩입니다. 그런데
교대로 선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서는 경우밖에 없어요. 왜? 여학생이 한 명 많으니까 양쪽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학생이 오기 때문에 3팩, 남자는 두 번째, 네 번째 오니까 2팩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2번하고 3번 차이가 뭘까요? 2번은 남학생끼리 이웃하지만 않으면 되고 여학생이 이웃하는 거는 상관없다라는 이야기고요. 3번은 여학생도 떨어져 있고 남학생도 떨어져 있다라는 차이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됐다면 사람 수가 만약에 같다면 어떨까요? 남자 3명, 여자 3명을 어떻게? 이웃하지 않도록이 아니라 교대로라고 한다 그러면 답이 뭐가 될까? 사람 수가 같으면요, 누가 먼저 앞에 오는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 여, 남, 여, 남, 여로 줄 서도 이것은 교대가 되고요. 여남, 여남, 여남 이렇게 서도 이것도 교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동시에 발생이 안 되죠. 남자가 바로 앞에 오면서 동시에 여자가 앞에 온다? 말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 둘은 합의 법칙이 되어서 각 경우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남자는 1, 3, 5번째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팩, 여자는 2, 4, 6번 자리에 오니까 3팩, 여기 마찬가지. 여자 앞에 오는 거 3팩, 남자 자리 결정 3팩, 이 둘을 더해주면 그것이 사람 수가 같을 때의 교대로라는 문제가 됩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교대로는 같거나 한 명 차이 나거나 두 가지 기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리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합니다. 자리가 정해져 있다. 자리가 정해져 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W와 P가 양끝이라고만 되어 있죠. W가 앞쪽, P가 뒤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끝에 오는 경우의 수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떠오릅니까? W가 앞에 오고 쭉 P가 오는 경우나 P가 오고 뭐가 쭉 오다가 W가 오는 경우나 두 가지겠죠. 그래서 뭐가 앞에 오는가? 이웃 타여도 자리 바꿈이 생기고요. 양끝도 자리 바꿈이 있네요. 그렇다면 WP에 대한 자리를 먼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WP는 결정이 되었죠? 나머지 몇 개 있나요? 8개 중에서 2개를 뺐으니까 6개 남았나요? 그럼 중간에, 나머지를 중간에다가 배열하는 경우는 6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결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WP 사이라고 했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W가 먼저 오는지 P가 먼저 오는지에 대한 말은 없네요. 그렇다면 WP의 자리를 앞뒤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두 가지가 되고, 자, 그 다음 중요하죠. 중간에 올 수 있는 문자가 두 자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8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순서 있게 중간에다가 집어넣어 줍시다. 그러면 이까지 해서 결정된 게 뭐냐 그러면 W나 P나 먼저 앞에 오는 놈, 중간에 2개 결정, 그 다음에 P 이렇게 이 4개의 문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4개는요 이제 너희 4개는 결정되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도록 이게 아니라 이 4개도 한 문자처럼 이제 순서에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4개의 문자와 요렇게 W P 나머지 또 1개 이렇게 요 놈도 이제 덩어리가 져서 한 개처럼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나머지 4개와 같이 W 땡땡 P
이놈이 한 문자처럼 움직일 테니까 총 5개죠. 그렇다면 100 줄을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 실수가 있네요. 8이 아니라 6이죠. WP 2개는 앞뒤에 결정했으니까 나머지가 6개입니다. 실수 지우고, 그 다음에 대표 유형 10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1페이지에 대표 유형 10 적어도, 중학교 때도 나왔었는데요. 적어도는 대부분 여사건이 좀 편하긴 해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여사건이 좀 편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MOTHR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몸이 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체 또는 모든 경우 중에서 뭐를? 적어도 한쪽 끝에 몸이 와요의 반대말이 뭐가 됩니까?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주면 아마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몸이 오겠죠. 그러면 6개의 문자를 나열하니까 이건 6팩이 될 거고요. 양쪽에다가 자음을 먼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자음이 오는 경우, 자음이 몇 개 있나요? 4개 있네요.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양 끝에 줄을 세우려 합니다. 양 끝이니까 순서가 있죠. 그래서 4P가 되고요. 이 끝이 아닙니다. 4P2가 되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4개는 아무 때나 서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학생들 이거 좀 놓칩니다. 잘 기억하세요. 모든 경우 중에서 양 끝에 자음이 오면서 동시에 중간에도 줄을 세워줘야 돼요. 그냥 양 끝만 2개 문자 딸랑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적어도 한쪽에 몸이 오는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할 거. 적어도는 여사건을 쓰는 경우가 많겠다라는 거. 자, 1단원의 대표 유형이 이제 2페이지 남았네요. 자, 자연수 개수 보겠습니다. 대부분 0이 포함되어 있으면 조금 신경이 쓰이죠. 제일 앞에 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수 하면 뭐만 신경 씁니까? 제일 앞에 0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짝수는 2가지를 신경 써야 되겠죠. 앞에 0도 안 되고 끝에 짝수가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신경을 써야 될 2가지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0 안됨 이거랑 끝에 짝수가 와야 돼요. 계산의 편의를 생각하면 끝에 짝수를 먼저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 조금 편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4자리 자연수 1번부터 보겠습니다. 4자리 자연수 자리를 먼저 정했습니다. 이거는 뭐 퍼뮤테이션이 뭐니 그냥 바로 대입법처럼 풀어볼게요. 제일 앞에는 0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올 수 있는 것은 1, 2, 3, 4 4가지거든요. 여기에는 4가지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한 개 왔죠? 한 개를 빼고 그럼 이제는 0도 데리고 와야 되겠죠. 두 번째 자리는 0이 와도 상관없으니까 한 개 써먹은 숫자 빼고 남은 4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 중복 서로 다른이니까 쓴 거 또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쓴 거 제외에 0 포함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2개 써먹었죠. 남은 것은 3개 남았네요. 그 다음에 남은 게 2개 남았네요. 이것이 앞에 0만 고려를 해주는 풀이입니다. 자, 그런데 짝수는 어떨까요? 끝에 짝수. 그러면 4자릿수 중에서 땅땅땅 0이 올 수가 있고요.
땅땅땅 2가 올 수가 있고요. 땅땅땅 4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좀 크죠. 왜? 0이 왔다라는 것은 제일 앞에 0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0일 끝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자리는 4가지가 가능하고 0을 결정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3가지가 가능하고 2가지가 가능하고. 그런데 만약에 끝에가 2가 왔다면 이제 이 자리에는 0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0은 안 되거든. 그럼 올 수 있는 경우는 뭐가 됩니까? 3가지. 0이랑 2를 제외한. 그 다음에는 이제 0도 됩니다. 3가지, 2가지. 이거 마찬가지죠. 그때 4가 왔다라는 것은요, 아직 써먹을 숫자 0이 있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자리는 3가지 0 때문에 하나 빼고요. 그 다음 중간부터는 퍼뮤테이션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다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짝수의 개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끝에 짝수를 먼저 결정을 좀 지어주는 것이 계산이 편하더라. 앞에 0 안 되면 하면서 대입법으로 좀 찾아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 다음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전식 배열에서 문자열 찾기라고 합니다. 사전식 배열. A가 앞에 오는 형태 뭐 이런 거 사전식 배열 이야기겠죠. 문자 한번 읽어볼까요? 5개 문자 A, B, C, D, E를 한 번씩 사용하여 한 번씩이니까 쓴 거 또 쓸 수는 없네요. 사전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배열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B, D, C, A는 몇 번째 오는가 구하여라 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여기 풀이가 있지만 위에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 BDCA보다 제일 앞에 B가 오는 경우보다 제일 앞에 A가 오는 경우는 더 사전식으로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럼 제일 앞에 A가 온다면 남아있는 4개에다가 몇 가지가 올 수 있을까요? 남은 4문자를 아무렇게나 넣는 모든 경우가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B가 오고요. BD라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BD보다 앞에 있는 거 BA도 되고요. BB는 없죠. BC도 되고요. 이것은 남아있는 3개를 빈칸에 자유롭게 남아있는 3개를 빈칸에 자유롭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BD가 되었는데 그 다음 문자를 보니까 C네요. 그럼 이거보다 앞에 있는 경우는 BDA만 가능하겠죠. 두 자리에 아무거나 2팩. 그 다음에 BDB 안 되고요. BDC로 가야 되겠네요. BDC. 그 다음에 문자 중에는 몇 개 안 되니까 바로 적읍시다. AE가 남았는데 A가 앞에 오는 경우가 사전식으로 빠르고 그 다음엔 BDC에 E에 A다.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겁니다. 몇 번째 이렇게. 그래서 살려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더 하면 39개의 문자가 나열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 39개의 다음이기 때문에 40번째에 존재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우고 63번째 오는 게 뭔가 라고 물어보네요. 그렇다면 A를 사용하는 게 몇 가지가 가능할까? 남은 4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4팩 24가지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B를 사용하는 경우도 모든 경우 4팩이 가능합니다. 24가지가 가능하죠. 그런데 C를 사용하는 걸 전부 다 해버리면 63을 넘어서니까 C부터는 또 좀 쪼개봐야 되겠습니다.
CA가 오는 경우는 어떨까요? 사전식으로 제일 앞이니까. 남은 3개에 대한 선택, 3팩, 6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CB가 오는 경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3팩입니다. 6가지죠. 더해보니까 현재 여기까지가 60번째네요. 이제 3번만 더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좀 나열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12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뭐가 될까? CC가 안 되니까 CD가 되겠죠. CD. 남아있는 거 순서대로 적어볼까요? A, B, E. 그 다음 올 수 있는 것은 CD에 A, B 다음으로 빠른 거는 뭐가 있을까? A에 E, B가 되겠고요. 이것은 61번째가 되고 이것은 62번째가 됩니다. 대망의 답은 C, D, A로 할 수 있는 건 다 있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B가 와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B 다음에 순서대로 A, E가 와준다면 이것이 63번째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식 나열에 대한 예시 문제입니다. 복습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단원 설명 마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풀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단원 설명은 여기까지.